하고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왜 금년 들어서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저는 북한의 핵 전략이 뭐냐에 대한 답보다는 북한이 금년도에 왜 이렇게 핵 전략을 공식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북한이 김정일이가 작년에 건강이 안 좋았죠. 뭐 뇌경색입니다, 사실은. 뇌경색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치명적인 겁니다. 건강에 자신도 있고 자기 사고와 행동의 제한을 겪으면서 분명하게 자기 체제가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후계자 지명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체제를 안정시켜야 된다고 나오고 국방위원회를 뭐 격상시키고 또 옛날 측근들 지금은 리타이어했던 옛날 측근들 다시 끌어다가 자기 옆에 앉혀놓고 그 다음에 150일 전투인가 뭔가를 벌리면서 주민 동원을 강화하고 지금 북한 내부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체제 단속을 하기 위해서 난리가 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굉장히 지금 체제를 불안정하게 보고 자기 정권이 위태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긴 했는데 이게 뭔가 오바마 정부가 과거에 클린턴 정부하고 뭔가 다르고 자기한테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건 여러 번의 북한의 방송에서 대외적으로 표출된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물론 남한 정부는 이명박 정부는 작년부터 뭐 별로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김정일이 둘러보는 대내적인 면, 대외적인 면, 대남적인 면에서 모든 것이 다 자기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가 지금 내걸고 있거든요. 그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내걸면서 주민들을 무마하고 또 국가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강성대국이 되려면은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경제 악순환에 빠져서 북한이 3년 내로 잘 먹고 잘 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강성대국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자기 체제의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해를 2012년으로 잡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쩍 김정일 건강 악화가 된 이후에 2012년에 대한 강조가 부쩍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측면들이 보면은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제는 더 이상 핵 문제를 비핵화 협상에 남겨두면서 외부로부터 압력을 버텨나가기보다는 핵 문제를 공식화하고 내가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다른 나라로부터 나를 공식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금년도에 이 핵 공식화한 이유는 이 2007년도 2.13 합의를 통해서 북한이 미국하고 북한이 북핵 시설 불능화 문제를 쭉 끌고 왔습니다. 그 작년 말에 북핵 문제, 북한에 제공한 핵 프로그램 검증 문제에 걸렸습니다. 치료 채취 문제라든가 이제 검증 문제를 거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문제로 이제 접근해가는 차입니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검증 문제를 작년 말에 육자회담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하고 금년 들어서 오바마 행정부가 새로 출범했는데 오바마 행정부하고 다시 회담을 시작하면은 작년도 육자회담의 연장선상에서 검증 문제부터 시작하고 검증 문제를 거치면은 다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 문제에 협상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핵무기 문제를 협상을 해야 되는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금년도에는 더 이상 핵무기 문제, 핵 보유국 지위 문제를, 지위 인정 문제를 더 이상 더 이상 놔두고 비핵화 협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년도에 미사일을 쏘고 또 핵실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핵미사일, 그러니까 핵무기 체계라고 그러죠.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는 길로 들어가면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그런 전략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북한이 핵 전략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완성해 나갈 수 있겠느냐. 과연 그것이 억지되지는 않겠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그 주변에서 그것을 억지시킬 수 있다면 북한의 핵 전략은 사실상 자기가 의도한 대로 하지 못하겠죠. 방향이 달라지게 수겠죠. 그래서 저는 그 북한의 대미 전략을 전망이라는 것을
북한의 이런 핵 전략을 억제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미국의 대북 정책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태도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국제사회가 하고 있는 대북 제재에 대한 북한 체제의 내부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미국의 대북 정책이 과연 북한의 핵 전략을 포기시킬 수 있겠느냐? 지금 김태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전략입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는 직접 양자 대화를 통해서, 특히 고위급 대화를 통해서, 또 국제사회 협조를 통해서 북한과의 어떤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핵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해결 방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 제재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사실 딜레마가 있습니다. 2002년도 제2차 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미국이 부시 행정부가 결국은 북한을 강경하게 압박함으로 인해서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증대시켜 왔다고 그렇게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강경 제재만이 북핵 문제 해결의 완벽한 수단이라고는 미국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제재에 들어가고 있지만 미국도 어떻게든 정권 초기에 일단 북한하고 대화를 한번 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군사적 옵션 문제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 기조가 스마트 파워에 의한 대화, 관여에 어떤 중점이 맞춰져 있고, 또 군사적 옵션 같은 그런 것이 효과가 없는 상황이라면은 지금 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의 태도입니다. 중국은 굉장한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대외 무역 중에 금년도에 거의 73% 정도가 대중무역이고, 또 단독에서부터 신의주로 오는 석유관으로 통해서만 석유가 들어갑니다. 북한이 소비하는 석유의 95% 정도가 중국으로부터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은 이 위에도 많죠. 경제적인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다 믿고 있고, 이번에 핵실험하니까 주변국들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국의 대북 정책 기조가 북한의 안정입니다. 안정과 정권의 유지입니다. 특별한 대안, 김정일 이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는 한 북한 체제의 안정 유지입니다. 북한 체제가 혹시라도 불안정해지고 붕괴할 경우에 중국에 미치는 어떤 재앙에 가까운 어떤 재난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런 수준에서 지금 중국의 정책 기조가, 대북 정책 기조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한 거는 분명히 중국한테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 북한의 핵 보유가 동북아의 어떤 한국과 일본의 핵 보유, 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한테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중국 내의 어떤 여론을 보면은 분명히 중국 정부에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근데 중국 내 여론은 사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북한 문제를 왜 중국이 다 떠맡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지금 북한의 핵 능력은 실질적으로 미국을 위협할 만한 수준이 아직 멀었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도 북한의 핵무기는 대미 협상용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이런 중국의 태도를 그대로 반영한다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완벽하게 보유했을 때는 분명히 중국의 위협이 되고, 중국의 어떤 동북아의 불안정을 가져와서 중국의 국가 이익에 분명히 위배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핵을 제재해야 되지만, 강력한 제재가 북한 체제에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중국은 항상 지난 2006년 핵실험도 그렇고 지난 육자회담 내내 보면은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항상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제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제재가 북한 체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핵실험에서도 분명하게 그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 태도를 지속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은 중국 역시 북한의 핵 전략을 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랄까 의도가 없다. 능력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도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